물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뭔가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물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정수기 물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도 되냐?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가장 작은 생물, 미생물을 연구하는 김흥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분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연구하시는 범위 차원에서, 어떤 학문적 정의 차원에서 미생물이 뭔가요? 네, 작지만 아름다운 생물이죠. 작지만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저희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학문적인 정의가 혹시 있습니까? 동물, 식물 빼고 다 미생물이죠. 남은 거 다. 어떤 게 있을까요? 벌레요? 벌레는 동물이죠. 벌레는 동물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실제로는 우리 온통 미생물 세상인데. 일단 말씀드리면 아시는 세균은 아실 거고요. 다음에 곰팡이 아실 거고요. 녹조, 적조할 때 그런 조류, 미세 조류 아실 거고요. 아메바 쇼심벌레 하는 그런 원생 동물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세포로 안 돼 있지만 미생물로 치는 바이러스까지 다 미생물이죠. 제가 생각보다 아는 이름들이 좀 있네요. 그럼요. 생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추론해 보면 그 미생물이 눈에 안 보여야 됩니까? 이거 정말 핵심을 찔으셨는데요. 이게 이제 세포 하나일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얘네가 뭉치면 눈에 보이거든요. 곰팡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곰팡이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실 같잖아요. 실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팡이실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한자로 균사. 우리가 보는 거는 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덩어리니까 균사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균사체예요. 그리고 그런 곰팡이, 실 모양으로 자라는 곰팡이를 실사자의 모양상자 사상균이라 부르고요. 그런 실이 막 뭉쳐서 위로 올라오면서 간 모양을 띠면은 버섯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버섯도 곰팡이고요. 그럼 버섯도 미생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미생물도 좀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일 때는 안 보이는데 얘네가 자라서 뭉쳐 올라오니까 보이는 거. 좀 애매하지만 미생물입니다. 분류를 그렇게 하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생 미생물을 연구하셨는데 일단 저 같은 일반인한테는 미생물이라고 하면 일단 나쁜 쪽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해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죠. 미생물을 많은 분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고요.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뭐로 시작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출근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 깔끔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화장실이요? 그렇죠. 네네. 네. 아침 시간대에는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지금 집집마다 다 지금 만원 사례일 거라고 화장실이요. 그러면 그거 내놓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갈까? 청와대로 가겠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분해되겠죠. 요거를 관점을 바꾸면 미생물이 먹어 치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없으면 우리 아파트는 일주일이 못 가서 똥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앉아서 일을 보실 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얘들아 참 고맙다. 오늘도 이걸 먹어줘서. 얘네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요. 그러네요. 그럼 그걸 유해균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네요. 모든 지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미생물 연구가 물과는 무슨 관계인 거죠? 사실 물이라는 게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수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가서 물 재생 센터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나가게 되고 나간 물이 결국은 상수원이 있지만 그 물을 또 취수해서 또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염물을 일단 제거하는 거 그런 속담 있죠? 속담인가요? 사자성어인가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네. 왜 썩지 않느냐? 흐르는 물은 흘러가면서 산소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산소가 들어가면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가 똑같이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물에 있는 유기물들, 더러운 그 꾸정물에 있는 부유물들 다 먹어 치워요. 그러면 깨끗해지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과 관련된 유서 깊은 논쟁 중에 하나가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로 해야 되냐 정수물로 해야 되냐인 거거든요. 혹시 물과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우리 김흥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저는 라면 끓일 때는 거기 써 있는 걸 정확히 지키고요. 네, 실험하는 것처럼. 네. 물은 집에 정수기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정수기 물을 쓸 때도 있지만 시간이 없다, 좀 급하다 그러면 그냥 수돗물 받아서 라면을 끓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물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도 되냐?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되죠. 됩니까? 네. 문제 없는 건가요? 수돗물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우리나라 수돗물이라면 그거 끓여서 먹는 거 그러니까 다 집에 공급을 하는 거고 끓여서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혹자는 거기서 약간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냄새 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하는 게 염소 냄새 나는 거. 염소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결국 물을 만드는 과정이 상수원에서 물을 취수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응집질 넣어서 아주 미세한 거다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여과기로 거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낼 때 염소 소독을 해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냄새가 난다는 거는 소독을 했다는 이제 증거인 거고. 근데 물론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게 좀 불쾌하다면 끓이면은 날아가니까 냄새는 없어질 것 같고요. 아, 염소 성분은 끓이면 100% 날아가죠. 날아갑니까? 예. 아, 그렇군요. 저희는 사실 수돗물에서 약하지만 그 염소 냄새 나는 게 조금 불편한데 오히려 그 염소가 그럼 좋은 거군요. 염소가 쉽게 얘기해서 염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생물의 세포벽, 세포막을 다 파괴한다든지 단백질도 파괴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염소 냄새가 사실 조금 난다는 건 지금 여기까지 쭉 오는 동안에 계속 소독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냄새나 아우 이건 뭐 냄새가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아 여기까지 해서 잘 소독 효과를 유지하고 왔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요. 아, 염소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염소 냄새 안 나면 수도 사업소에 전화해야겠는데요? 무슨 마셔요. 우리 집에 왜 염소 냄새가 안 나냐? 왜 너무 그러냐면 아낀 거 아니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났을 때 볼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수도관에 나올 때는 보통 아파트에서는 그게 또 물탱크에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과정에서 애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냄새가 났을 때 불쾌하시겠지만 아 소독을 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린 거지 또 안 난다고 또 민원 넣으시면 예, 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지 마셔요. 또 하나 냄새가 흙냄새가 난다고들 가끔 얘기하실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말도 합니까?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흙냄새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게 그 성분은 지오스민이라는 화합물이에요. 근데 그 화합물은 이제 미생물이 만드는데요. 땅에서 만드는 거는 방성균류의 일종인 세균이 주로 만들고요. 물에서는 남세균 또는 뭐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미생물들이 주로 그걸 만들어요. 근데 지오스민이 우리가 언제 느끼는 거냐면 산에 갔을 때 비 온 뒤에 이렇게 숲 냄새, 숲향 상쾌해. 아, 이 냄새 힐링되는 냄새. 사실 그걸 주로 지오스민 냄새고요. 근데 이제 그 냄새가 물에서 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지오스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후각이. 1리터당 1나노그램만 녹아 있어도 그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올림픽 기준 수영장에 소금 한 알 들어간 정도 양만 돼도 우리가 민감하게 알거든요. 엄청 예민하네요. 엄청 예민해요. 네. 우리가. 이거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진화생물학적으로. 아, 진화생물학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특히 땅에 사는 생물들은 이 물을 찾아야 돼요. 인류도 짧게는 20만 년, 길게는 30만 년 전에 그 당시에 지오스민 냄새가 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이거는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뿐 아니고요. 코끼리도 그렇고 동물들이 다 지오스민에 민감하고요. 심지어 이 회유성 어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연어 이런. 왜냐하면 지오스민 냄새가 민물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갖고 돌아올 때 활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극미량의 지오스민을 감지한다는 거는 아마도 먼 옛날부터 물을 찾아다닐 때 각인된 그 안테나가 지금까지 남아와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아, 우리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민감한 게 불편함을 주고 있죠. 그건 아마도 물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뭔가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물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오스민도 이제 냄새는 나는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놔둬도 날아가고 끓여도 날아가고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예, 그런 거라서 끓이면 다 날아갈 거고 인체에 무해한 거니까 저는 그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오스민도 가열하면 다 없어지는 예, 겁니까? 그건 놔둬도 날아가요. 워낙 휘발성이 강해서.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거부감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요소, 염소와 지오스민이 둘 다 놔두면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게 날아가면 일단 그 몸에 해로운 것도 없는 겁니까? 지오스민은 해로운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까? 예. 염소는 이렇게 생각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소독 살균제로 쓴 건데 인체에는 무해하냐. 근데 거기 있는 남아있는 농도가 굉장히 낮고요. 특히 염소 소독하는 그 원리가 우리 면역세포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에 남아있는 약간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그 염소 양 갖고는 전혀 인체에는 해를 끼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뭐 라면을 끓여 먹건
아니면 이렇게 커피를 끓여 마시던 뭐 수돗물로 하나 정수기물로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걸 또 이제 미식 입장에서 보면 더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정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정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돗물에 녹아있는 뭐 미네랄이라든지 몇 개 성분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민감하신 분은 물 맛을 딱 보고 난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러실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생물학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기물하고 수돗물도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위험 요소는 저는 양쪽 다 있다고 보거든요. 수돗물도 그럴 때가 있고 정수기물도 이거 진짜 믿어도 되나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뉴스에 봤더니 정수기물이 세균 수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 뉴스 봤는데요. 정수기라는 게 결국은 물을 거르는 거잖아요. 거르려면 안에 필터가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되면은 계속 깨끗한 물이 나오겠지만, 잠깐 관리가 안 되거나 여기가 오염이 된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미생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을 하자마자 저희 집 정수기 필터를 제가 언제 갈았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 맞춰서 보내주는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 갈았든가 안 갈았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수기는 제일 중요한 게 필터 관리, 교체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수기도 보면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정수가 돼서 바로 나오는 이런 타입이 있고, 물통을 그 위에 껴서 이렇게 나오는 타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물통을 끼는 거는 그 물통 안에서 세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고, 직수 방식은 괜찮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관리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있습니다. 모든 미생물은 혼자 살지 않아요. 얘네도 나름 모여 살거든요. 모여 사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이오필름, 생물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혀로 이렇게 이를 한번 이렇게 문대 보시면, 밤에 양치 전에 한번 문대 보고 양치 후에 문대 보면 그 깔끔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매끈해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지금 치아에 하루 종일 형성이 된 바이오필름을 싹 제거한 미생물의 도시를 싹 철거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물의 통에 담아놓으면 얘네가 그 안에서 붙어가지고 자라게 되니까 점점 늘어나면 얘네가 많아지니까, 이게 꼭 뭐 유해 미생물이 아니더라도 얘네 수가 늘어나면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더 있겠죠.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다. 그러면 직수 정수기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까? 직수 정수기도 물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벽에 미생물은 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냇물에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도 그 돌에 우리 물때 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물때. 결국 그 물때 낀다는 거, 결국 그게 바이오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면대도 왜 오래 물때 꼈다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미생물 바이오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거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수관이든 병이든 결국은 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죠. 관리를 안 하면 뭐 직수가 됐건 뭐가 됐건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미생물학에서 말하는 좋은 물은 뭔가요? 좋은 물이라는 게, 미생물한테 좋은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게 많은, 우리한테는 더러운 물이 아닌 좋은 물이고요. 우리한테 좋은 물은 깨끗한 물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미생물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유해한 물질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불쾌한 걸 주면 안 되는 거에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게 물이라는 게 순수히 H2O, 그 증류수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이온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미네랄도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그런 게 포함된, 하지만 안전한, 오염되지 않고 감염 문제도 없고 그리고 해로운 물질이 없는 그런 물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수돗물은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모양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 2023년에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나라 50개 나라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 천던. 이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네. 기쁩니다. 특히 뭐 CDC가 선정했다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요. 저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CDC가 좀 엄격하게 검사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CDC에서 가이드를 내면은 거의 전 세계 가이드가 되는 그런 기관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50개 나라를 선정했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거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딱 부합했다는 그런 뜻이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염소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돗물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수지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상수원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채취를 하고, 자연수에서 오는 거니까 모래알도 섞이고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놔두면 가라앉겠죠. 근데 가라앉아도 너무 작은 것들은 또 안 가라앉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응집제를 넣어서 더 한 번 더 가라앉히고. 응집제라는 게 들어가면 그 작은 것들을 뭉치나요? 뭉쳐서 떨어지게. 그다음에 그 한 번 더 여과를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내보낼 때는 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이렇게 되는 거네요. 먼저 응집하고 침전시키고, 왜 여과를 인제하냐면 처음부터 여과를 하면은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걸려 막히니까 안 네. 되고 가라앉히고 하고 여과하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살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균을 한 번 더 하고. 왜냐하면 통과할 때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살균해서 보내야죠. 그 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깔따구. 깔따구라고요? 깔따구 유충이라고. 아, 깔따구가 이름입니까? 곤충 이름이 깔따구. 아, 그래요? 저도 제 전공이 예. 곤충은 아니어서 모르는데 깔따구가 정식 이름이고요. 아, 네. 예, 그게 아마 그 모기랑 사춘에 속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원래 알을 물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다 그쪽 계열 아이들이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정수를 다 하고 내보낼 때 거기에 깔따구 성체들이 물이 많네 하고 이제 이렇게 거기다 알을 낳는데 그게 이제 부화가 돼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깔따구 자체는 해충은 아닌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물에서 그런 유충을 보게 되면 싫죠. 아니, 그러면 이 깔따구 관련된 게 기사가 나온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가요? 물을 내보내기 전에 지자체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지금은 더더욱 철저하게 강구해서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스템상에서 잡힌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알을 낳고 그게 유충이 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먹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거의 없죠. 몇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지금 굉장히 조치를 잘 취하고 예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돗물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됐는데 사실 수돗물 관련해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에 따르면요. 수돗물을 먹기 싫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34.3%가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라고 답했는데요. 수돗물은 내가 믿겠는데 우리 집 근처에 수도관은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혹시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수돗물을 잘 만드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거를 보내야 되잖아요. 가는 과정에서 관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관 관리가 너무 오래 안 되면은 잘 만든 물이 가다가 불순물이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도 만약에 답을 고르라고 그랬으면은 수돗물을 왜 거부감 느끼냐 저도 일본으로 거기에 체크했을 것 같아요. 집 근처의 수도관들이 문제긴 문제군요. 노후가 된 것들은 도리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초도관뿐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건물도 그렇고 건물이 오래되면 결국 배관에 문제가 오잖아요.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노후된 수도관 교체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이걸 도와주는 사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수도관이 노후가 됐으면 그걸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내가 수돗물이 좀 이상한데 얘기하면 와서 교체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마 조건이 또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조건을 부합하는 그런 집인 경우엔 수도관을 고치해 저는 준답니다.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이 되는 게요. 사실 수도관이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언제 매설을 했는지 그건 다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근데 진짜로 맨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말해주면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가 이 모니터링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감시를. 저는 그렇다면 그렇게 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시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주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말하자면 결국엔 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노후 수도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집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들어왔다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탱크도 관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관리하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그래서 왜 가끔 그런 거 붙잖아요. 뭐 물타고 청소하니까 예, 붙어요. 며칠 몇 시부터는 물이 안 됩니다. 네네네. 그거 관리하는 거죠. 아, 그게 청소하는 거군요. 그러면 건물 안에서도 관리 담당자들이 물탱크와 건물 안에 있는 수도관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나 이런 거는 아마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얼마 만에 뭘 해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몇 시에 물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귀찮아만 생각했네요. 불편해하시죠.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잘못 생각했네요. 아주 고마운 일이었네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수돗물 좋다는데 나도 한번 수돗물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디 한번 테스트기 같은 거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집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간이 테스트기 같은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를 우리가 보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pH가 얼마인가 본다든지. 근데 그거 pH는 거의 늘 비슷하게 뭐 중소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어떤 미생물이 있나를 한번 볼까? 근데 중요한 거는 미생물이 이게 수도관에 전혀 무균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수터 같은 데 가면은 음용 불가 이렇게 붙은 데 있어요. 뭐 대장균 검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지표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있나? 있다면 몇 마리 있나? 이걸 검해봐야 되는데 그건 집에서 쉽게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pH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관능법, 뭐 냄새,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이거 뭐 불순물이 눈에 보이네. 이게 비단 유충뿐 아니고 불순물이 너무 많은데 뭐 그 정도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제 눈에까지 보이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흔들어서 자세히 와서
흔들면 작은 거품이 나잖아요. 그거 말고 회오리 친 다음에 싹 사라졌는데 뭐가 그러면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돼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왔다면 그거를 이제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돼야지 내가 야 이거 먹을 수 있나 내가 검사하고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 수돗물 안심 확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검사 못 하잖아요. 해준대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누가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주는 거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전화하면 해주는 거예요?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와서 나와서 해준다고요? 네, 우리 집 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준답니다. 이상하다면 나와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신고할 수 있겠죠. 개인이 우리 집 물은 좀 이상한데 테스트 좀 해봐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좋은 제도 활용해서 하면은 더 믿고 마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말하면서 걱정이 이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 인력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저희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요청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관계 당국에서 좋아하실까요? 힘들어하실까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그분들이 힘들게 하는 건가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런 있다는 거를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좋은 정보는 사실 다 널리 공유해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그럼요. 목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정보니까 널리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기관에서 시행하는지 진짜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게 있으니까 검색하면 아마 금방 어디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뢰한 이 소비자는 부담이 없는 거고. 저도 사실 오늘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려고 조사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해봤는데 이제 저희 집도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뭘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봐야죠. 그죠? 네. 일단 제가 한번 흔들어서 본 다음에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물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물이 묘합니다. 이 묘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마시기도 하지만 뭘 타먹기도 하고 커피를 내려 먹기도 하고 뭐 그걸로 음식도 해먹지 않습니까? 진짜 하루 종일 먹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물을 찾게 돼요. 근데 저는 오늘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를 깨달은 점이 있다면 저는 그 무균 상태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무해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그중에 유해균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먹게 됐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오죽하면 그 탈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나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은 막 흘러가고 또 액체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막 변화도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되면서 수돗물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자연수를 갖고 오는 건데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오는 거니까 자연수에서 유해 요소를 제거한 자연물에 가까운 물 그게 좋은 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수돗물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은 김웅빈 교수님과 함께 물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은 당연히 인간이니까 마시는 물이 중요하지만 물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